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했을 때 전 세계 언론의 시선을 사로잡은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흰 전통복을 입은 여성들이 길게 늘어서 머리를 좌우로 힘있게 흔들며 행진하던 퍼포먼스입니다. 드럼과 북이 울리고 전통 합창이 이어지던 그 장면. 이 공연은 단순한 환영식이 아닙니다. UAE와 오만의 전통 공연 예술이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알아이알라입니다. 아랍 문화권에선 여성이 공식 행사에서 얼굴을 드러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외국 정상을 위해 이 공연을 내보였다는 건 당신은 손님이 아니라 형제다 라는 UAE 특유의 강한 상징이죠. 국빈 방문이라는 게 원래 최대 수준의 예우를 보여주는 자리이긴 하지만 이번 UAE의 환대는 그 중에서도 이례적이었습니다. UAE는 대한민국 면적의 약 83%, 인구 약 1천만 명의 비교적 작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이란, 사우디, 터키, 이스라엘 등 중동과 아랍의 강자들 사이에 놓여있죠. 그런데 이 작은 국가는 1971년 독립 이후 불과 반세기 만에 중동의 금융, 공항, 물류 허브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사막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UAE뿐 아니라 중동에서 우리의 이미지는 매우 좋은 편입니다. 한국은 중동을 침략한 적도 없고 종교, 역사적 갈등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동 전반에서 우회하고 정치적 부담이 없는 선진 기술 국가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걸프 지역 인프라, 프로젝트 분석 보고서들을 보면 걸프협력회의 정부와 발주처들은 한국, 일본 기업을 일정 준수, 품질, 실행 속도에서 강점을 가진 파트너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1970, 80년대 중동 특수 시기 한국 노동자들은 사막 한복판에서 밤낮 없이 일하는 모습으로 아랍권의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이미지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해외 인식조사에서 한국의 대표적 이미지로 성실함, 근면함, 경제발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다만 이는 UAE만의 특별한 호감을 설명하진 못합니다. 그렇다면 중동과 아랍 지역의 한국에 대한 일반적인 호감도를 넘어서는 UAE만의 특별함은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 국가 서사가 닮아있다. 한국과 UAE는 서로 전혀 다른 지역에 있는 나라지만 두 나라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국가 서사는 놀라울 만큼 닮아있습니다. UAE의 국가 서사는 사막에서 시작한 기적, 세계 최고 속도의 발전, 외부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실용주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 작은 나라가 만든 큰 변화. 사막이라는 부분만 빼면 우리와 매우 닮아있죠. 대한민국의 국가서사는 전쟁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국가가 된 산업화 기적, 기술 기반 경제, 초고속 성장, 전통과 근대의 혼합,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한 작은 국가. 대략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사회학자 베네딕트 앤더슨이 말한 상상의 공동체처럼 국가 정체성은 공유된 서사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UAE는 한국을 볼 때 우리와 닮은 나라라는 친밀감을 느낍니다. UAE의 유력 일간지 걸프뉴스는 양국 관계를 사막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이 만난 특별하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이라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두 번째, 국가 비전이 한국형 모델과 정확히 겹친다. UAE 왕실은 중동에서 가장 현대적, 기술 중심의 발전 전략을 추구합니다. 대표적으로 AI, 우주, 스마트시티, 수소 및 원전, 방산, 반도체에 대한 대규모 투자, 외국 고급 인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개방형 인구 전략, 종교적 극단주의를 통제하는 세속적 정책, 전문가 중심의 정책 결정, 작은 나라여도 기술과 혁신으로 세계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국가 비전. 이 국가 전략은 한국의 지난 50년과 거의 거울처럼 겹칩니다. UAE 경제부는 한국을 지식기반 경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대표 사례로 평가합니다. 즉 UAE 지도층에게 한국은 우리 미래의 목표를 앞서 걸어간 국가, 참고해야 할 레퍼런스입니다. 세 번째, 작은 국가의 생존 전략을 공유한다. UAE와 한국은 모두 강대국 사이에 있는 작은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작은 국가라는 언급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주변 국가와 비교한 상대적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너른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작은 국가는 군사, 자원 기반이 아닌 기술, 네트워크, 신뢰, 균형 외교로 생존합니다. 이는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스몰 스테이트 이론입니다. 한국은 전후 생존 전략으로 기술, 동맹, 신뢰, 네트워크를 택해 성공했고 UAE도 1971년 이후 정확히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중동 싱크탱크 EPC는 한국을 작은 국가 생존 모델의 대표적 성공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UAE는 한국을 볼 때 우리와 비슷하게 생존해온 국가,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을 먼저 실현한 국가라고 느낍니다. 네 번째, 한국은 중동에서 가장 정치적 리스크가 적은 기술 강국. UAE가 파트너를 고를 때 가장 민감하게 보는 요소는 정치적 위험도입니다.
미국은 정치적 영향력이 과다하고 프랑스는 식민주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전 세계 패권을 경쟁하는 국가여서 부담스럽고 터키와 이란은 지역 경쟁 국가이자 종파적 갈등이 존재합니다. 인도 역시 종교 분쟁 이슈가 존재하죠. 반면 한국은 중동 내 정치적 개입을 하지 않는 국가이자 식민의 역사 자체가 없고 종교적 갈등 역시 없습니다. 게다가 영내 적대국 또한 없으며 거의 존재감이 없는 북한과의 대립을 빼면 그들 관점에서 국제정치적 리스크도 거의 없습니다. 동시에 첨단 기술력까지 보유한 국가가 바로 한국인 거죠. 즉 부담은 없고 얻을 것 많은 드문 파트너입니다. 카네기 미들이스트 센터는 한국을 비개입적이면서 기술력 있는 안정적 파트너라고 평가합니다. 2025년에 발표된 2024 해외 한류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컨텐츠에 대한 UAE의 호감도는 83%, 전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또한 최근 접한 한국 컨텐츠를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도 UAE는 전 세계 상위 3개국 안에 포함됩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일반 국민 인식에서도 UAE는 한국에 매우 우호적인 국가입니다. 물론 UAE는 아랍의 군주 국가지만 다른 중동 국가와 비교했을 때 훨씬 유연하고 개방적이며 진취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과 UAE는 서로 지향점이 비슷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두 나라가 함께 만들어낼 전략적 네트워크는 서로에게 이익을 극대화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중심의 4강 외교에서 조금 더 시선과 외교 자원을 확장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한국에 적극적으로 다가서며 꾸준히 협력의 손을 내밀어 온 나라, 그곳이 바로 UAE입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UAE가 긴밀한 파트너로서 좋은 관계를 오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